확진자 수 세 자릿수가 아니돼 세 자릿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일단 중대본이 발표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4명입니다. 국내 감염 53명, 해외 유입 31명으로 어제보다는 18명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주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0명에서 60명대로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속단하기는 다소 이런 상황이지만 수습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여파가 아직 크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84명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사례가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과 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오전까지 총 5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통상 부산에서 나온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인 걸 감안하면 내일 중대본이 발표할 전체 확진자 수 100명을 넘어서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병원의 종사자 99명, 환자 165명, 총 278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53명 중 11명은 직원이며 환자는 42명입니다. 환자 중 한 분은 사망 후 검사에서 확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인 50대 여성 간호조무사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인 건 지난 8일부터라고 합니다. 추가로 나온 확진자 중엔 지난 12일 밤에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1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간호조무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 접촉 후에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선후관계라든지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자, 주민들의 불안도 큽니다. 병원이 위치한 부산 북부의 만덕동은 지난 9월부터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국 동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곳입니다. 9월부터 햇드락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도 그린코아 목욕탕에서 15명, 고깃집 식당에서 7명 등 23명이 확진입니다. 현재 이 동네 공원을 모두 폐쇄하고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이 대전에서는요, 추석 일가족 모임 확진자 중에 목사인 큰사위 부부가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행사를 주관한 주최 측과 인솔자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도 밝혔죠. 이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교회는 좌석수의 30% 내에서 대면 예배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 소모임이나 식사, 행사는 계속 금지고요. 이 집회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 기준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8.15 비대위가 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물론 경찰은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18일하고 25일 다음 주 2회를 오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인원은 1,000명이고요. 서울시는 집회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했는데 집회는 여러분들도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 감염병을 이유로 예배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도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대한민국의 남쪽 대통령 문재인 말고는 이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조치는 법이 규정한 바를 모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부동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8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서 이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 30대들의 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까지 청약 기회를 얻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40%,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대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소득이 1억 원이 조금 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의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천 가구 특별공급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 최근 불안이 계속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한국감정원발 통계 자료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3개월이 넘게 줄곧 오르기만 한 건데요. 자, 그런데 돈을 준데도 매물이 없어서 구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내용을 보니 친정오빠네 전셋집을 보러 갔는데 9팀이 줄을 서서 들어갔다. 가위바위보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했고 우리 오빠는 꽝이 나서 허무하게 돌아왔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른 단지도 전세 매물 구하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마포구의 3,800가구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은 단 한 건, 그리고 이 서울시내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할 것 없이 모든 단지가 비슷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직.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세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 어렵게 하는 것에 부메랑 효과가 또 우리 부총리께 곧장 간다는 것이 우리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만드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이 전세난을 몸소 체험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정부가 연내에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